지금부터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연금뿐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연금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과거보다 훨씬 오래 살게 됐잖아요. 60에 은퇴를 해요. 지금처럼. 근데 한 50년, 저는 한 40년 더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50년 더 살지도 모르잖아요. 그럼 그동안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빈곤하지 않게 살 수 있지? 라는 걱정이 이제부터 다 있는 거예요. 그 대답이 그동안에는 연금이었고, 근데 연금만으로는 다른 나라들하고 달라서 전부 생활을, 노인 빈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60세가 아니라 65세예요. 그리고 그 액수만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 이 나머지 받아갈 수 있는 50년이라는 시간이 당초에 너무 예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만든 제도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은 필요한 겁니다. 꼭 청년과 기성세대 문제를 떠나서 물론 사실 저희도 받고 있지 않잖아요. 아직도. 저도 제가 지금 50 조금 넘었으니 한 15년 이상 후에나 받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은 저보다 더 오래 돈을 내게 되겠죠. 조금 나쁜 조건으로. 그 차이인데 그 점에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보면 이렇다는 거죠. 이걸 바꿔도 굉장히 유리한 상품이라는 것. 그런 거고, 그리고 이거를 지금 안 건드리게 되면 분명히 이 기금이 0이 되는 건 정해진 미래라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런데 청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손해보는 부분, 그러니까 기성세대 부분을 어떻게 가냐면 과거보다 더 많은 복지를 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청년 복지를. 역으로 제가 여러분 그 나이대에 있어서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계시는 국가나 지자체로도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잘은 모르실지 모르지만 복지 혜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산을 하거나 있었을 때 보조금 받거나 이런 거 저희 때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속 보완되고 축적되고 늘려갈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정책을 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지금 60이 정년이 되면 60부터 그만 일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노동 가능한 건강 연령이라는 게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거는 아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50이나 60 되더라도 굉장히 노인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 노동력을 이 인구절벽 시대에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기고, 게다가 65세부터 그 국민연금을 받게 되잖아요. 근데 60에 그만둡니다. 그럼 5년이라는 이 소득의 크레바스가 생겨버려요. 그러면 그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차원에서의 정년연장이 같이 정년연장 등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정년연장 등이라고 하냐면 법상의 정년연장을 몇 살 난다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재고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속 보행의 방법이 있는데 언론은 그 얘기를 다 해도 무조건 정년연장이라고만 씁니다. 그게 쉽게 이해되니까요. 그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이해 차원에서 서로 대화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본적인 인식들, 그러니까 이런 거죠. Why me? Why now? Why me냐? 그럼 시대가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지금이라는 것도 역시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어떤 의도된 건 아니었지만 저희 세대가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나은 조건으로 국민연금의 수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현실이 지금 이 상황이고 이 상황에 좀 개선점을 찾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 대학생단체 신전대협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라고 합니다. 저도 연금개혁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그 대표님 답변을 들으니까 제가 하려던 질문을 조금 수정해서 한 두 가지로 간단하게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청년들이 지금 살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금이라는 이제 주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는 연금 안 내고 안 받을래 라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연금개혁안을 보면은 지금 더 냈을 때 내가 나중에 65세가 돼서 과연 이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청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그 연금 자체에 대한 청년들의 불안과 불신에서 기인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또 다른 질문으로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연금 개혁안은 사실 모수 개혁안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해서 그 재정 자체의 좀 안정성을 좀 추구하는 방향인데 지금 우리가 신생아 수를 보더라도 이 인구 절벽에 가까워지고 그 생산 인구는 엄청나게 감소할 거라는 건 사실 정해진 미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금 모수 개혁을 하더라도 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거는 정해진 미래고 다시 그걸 또 미봉책으로서 모수 개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고갈이 될 거라고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개혁, 연금의 구조 자체를, 틀을 자체를 바꾸자 하는 구조개혁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좀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실 생각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첫째로 여기서 만약에 디폴트가 나잖아요. 국민연금에. 그럼 우리나라는 망한 겁니다. 그거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 나오는 산식 계산 자체가 굉장히 나름대로는 그 상황들을 이제부터는 이 인구 상황들을 감안해서 만드는 산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만들었을 때 여러분 세대에서 사실 저도 15년 뒤잖아요. 우리가 이걸 못 받을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문제가 나라가 망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국민연금에서 디폴트가 난다. 그건 그 나라는 끝난 겁니다. 다른 채무도 아니고 국민연금 그러면 그건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는 설계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아까 또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처음에 말씀